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나란히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양시장 나란히 올랐는데요. 외국인이 4월 들어서 5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 규모 2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속 여부 확인해야겠고요. 이와 함께 환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기조, 환율 추이도 계속해서 체크해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 숨고르기 양상이 2거래일째 이어지면서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준석 전문위원, 그리고 허반석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오늘 세 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반부터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 대유행이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날씨가 좀 따뜻하면서 이 경각심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단위 외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동시효과는 지금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크게 특별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가 대비했을 때의 위아래 진폭은 약 1% 이내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로는 한 3,170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3,100포인트대 초반은 좀 지지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동시효과의 흐름상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밑으로 밀리는 쪽보다는 오히려 플러스 쪽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지수에 있어서 하락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어디에서 좀 매수를 해볼까, 어느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해볼까, 그런 부분들로 기회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외국인 쪽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3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래소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 11월 달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만한 상승 추세 때는 조금 더 4월 달에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종목에 있어서의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 수급 개선주들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에 있어서의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줄어들고 난 이후에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탄력도 면에서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 결국은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시간이 없는 상황이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조정 받게 되면은요, 업종 대표주들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쪽, 소부장 쪽은 순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도 좋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뭐 산업재 섹터들이죠. 뭐 인프라 쪽이죠. 철강, 건설, 건자재. 어제 철강 쪽은 좀 올랐죠. 이렇게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건설 쪽과 건자재 쪽 같은 경우는 조정 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보게 되면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좀 진행을 합니다. 2차전지 쪽에 있어서 뭐 독립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 자체 생산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거기에 있어 삼성 SDI는 2차전지 쪽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했습니다. 이 폭발 사고에 대한 상당히 좀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좀 밟아가면서 좀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각형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강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죠. 삼성 SDI나 PMT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피로픽스 같은 경우도 삼성 연구 개발에서 장비를 납품하고 있죠. 피로픽스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하고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비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일기획입니다. 실적이 좀 좋아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좋겠죠.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 만큼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8일 목요일장 문 열었습니다. 4월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긍정적인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르면서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 수급은 5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을 매도하면서 현물 시장을 좀 싸게 사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증권 업종이었습니다. 업종 상승률이 4%대를 보이면서 강한 모습이었는데 두나무 상장 관련해서 연일 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또 어제는 중소형 증권주의 인수합병 이슈도 더해지면서 이렇게 시세를 강하게 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재보궐선거가 끝났는데 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SOC 관련한 정책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관련주들도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문이 열렸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상위부터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 지금 LG화학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네이버가 0.9%가량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종합 미디어 기업 엠텍에다가 1,680억 원 투자에 나섰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동남아 콘텐츠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는 1% 가까이 빠지면서 38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SDI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가량 오르는데 각형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서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 상표권을 등록을 했고요. 또 유럽에 1조 원 이상 투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9% 하락하면서 75만 8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카카오가 0.7% 하락으로 53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때와는 방향이 좀 다른 모습인데요. 코스피 0.13% 하락하면서 3,133선, 그리고 코스닥은 0.09% 강보합으로 9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권이고요. 제약이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0.6% 빠지면서 32만 4,500원 선으로 출발했고요. 카카오게임즈 연일 빨간불 켜내고 있네요. 0.9% 오르면서 5만 4,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시젠이 어제 오랜만에 7%대 반등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빨간불 이어가고요. 1.36% 오른 14만 1,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6% 상승으로 16만 7,400원으로 출발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오르네요. 1.2% 상승으로 10만 7,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 시그널은 오늘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자,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파란불로 좀 출발을 합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0.3% 지금 장 출발하자마자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지수가 좀 빠지니까 개인이 일단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오늘 조정이 조금 나오는 건 옵션 만기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를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일 이평선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좀 삼으신다면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시장은 좀 어느 정도 대응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시면 앞서 이제 추세 저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 요 추세선을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해놓고 올라섰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3,100포인트의 갭 구간이 열려 있는 구간까지는 조정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이제 3,150포인트가 저항자리라면요. 저점에서 요번에 상승으로 올라온 이 파동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조정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100에서 뭐 한 3,065포인트 좀 범위가 크긴 한데요. 넉넉 잡아서 한 3,000 뭐 돌파한 자리, 종가 기준으로 돌파한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한 3,065포인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요번에 내려온다면 이건 뭐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닌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방으로는 예전에 뭐 3,20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하단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박스권 흐름의 중심 가격대를 갭으로 이제 돌파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어떤 종목들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략 정도 세워두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대비해서 뭐 상금을 갖다가 좀 신다든지 계좌에 뭐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선 테마들 흐름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여줬는데요. 아무래도 보궐선거 앞두고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주들 오늘 뭐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척 할 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따라붙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증시 아침에 조정 좀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될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인들이 일단 콜옵션 쪽으로 베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풋으로 좀 베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옵션은 대부분 기관의 주도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오늘 시장 조정 나올 시에 외인들 그동안 며칠간 계속 국내 증시 매수세로 들어와 줬는데 저점 매수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문의하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성창기업 지주에 대한 문의네요. 좀 전에 방송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그 고수익 장기 포트에 이제 포함을 시킨 종목이죠. 완전 바닥권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예전에는 자산주들이 랠리를 펼친다 하면 항상 급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올라갈 종목들 다 올라가고 나면 결국은 뭐 자산주가 남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주들의 상승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성창기업 지주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팩트고요. 실적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한 80억 내면서 적자로 쭉 지속되다가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이제 건설 경기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아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고 주가도 우상향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2,5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2,50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두고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 주가가 올라서서 종가에 안착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봉으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데 일단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가격대는 2,400원에서 2,35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굳이 뭐 위에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급한 종목은 아니고 어차피 좀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니까 지금 당장 못 산다고 해서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저항권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이 나온다든지 할 때 제가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사셔도 되는 자리다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은 하나기술이에요. 하나기술. 자, 2차 전지 관련 장비주인데요. 소재 관련 주들이 일단 먼저 시장에서 크게 한번 올라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비 관련 주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이후에 이제 뭐, 이 신규 상장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올랐죠.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뭐 기업적인 측면은 사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주가는 뭐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2차 전지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성장해 갈 섹터라는 관점에서 시장 뭐 그리고 이런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너무 과도하게 뭐 한 앞으로 뭐 3, 4년치에 뭐 이익이 나올 걸 다 땡겨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 좀 거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일 때 그때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5일선을 돌파하면서 21선까지 이렇게 같이 돌파를 해줬습니다. 앞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장중으로 파동이 하나 크게 나와줬는데 이 저점 구간을 이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고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일단 65,000원이라는 이 가격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절반 정도 이하 아니면 절반 부근 정도로 나오면서 음봉으로 밀려 내려온다면 일단 21선 부근 65,500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부근에서는 분할로 요 가격대 이하로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한번 이어가 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선에서 한 51선 구간에서의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여기 그 보유 예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내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요건 지금 딱히 그렇게 물량이 쏟아질 만한 기관 물량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짜리 상장 후 보예수 물량이 있는데 뭐 얼마 안 돼요. 24,000주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저점 매수 거래량 터지고 눌림이고 아직은 이런 이제 큰 시세 이후에 조정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종목을 이제 진입을 하시거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5,000원 저점권을 잊게 될 경우에는 손절을 고려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이 이렇게 강하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저점을 계속 내려오던 이 하락 트렌드를 이번에 벗겨내고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저점을 다시 올려주면서 이런 추세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55,000원이라는 저점 구간은 절대적인 가격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략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도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HMM 문의를 주셨는데, 자, HMM 실적이 뭐 발표가 아직 안 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뭐 주가 전망이랑 매수 시그널 물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그게 이제 뭐 예상이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어떤 뭐 산업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 시스터즈도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었고 HM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조정을 크게 안 주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35,000원에서 뭐 27,000원까지 조정이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큰 폭의 추세를 뭐 꺾어서 조정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장기간 가져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하락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가격대 한 31,000원대가 이 저항 구간, 중심 구간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분봉에서 이렇게 봤던 부분들이 바로 31,000원 부분인데 일단 이 갭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봉상 단기적으로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 32,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뭐 이제 단타나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접근을 해야 된다 하면 올라갈 때 따라붙기보다는요 조정을 한 차례 더 기다리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아마 파동상 조정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되돌림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상승폭에 대한 조정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수렴 과정을 좀 겪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이제부터 막 날아갈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세를 뽑아버리게 되면 이 정고점 부분에서의 매물 두드려 맞고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베스트한 상황은 이 HMM 올해 실적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정도를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에 상승을 한 부분이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요 기대감의 실적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나올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실적 2조 3천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2배는 가야지 정상적인 실적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속 가능한 여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따져보면서 적정 주가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조정 나올 때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덕성인데요. 자, 덕성은 여러분 이제는 이 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서 그냥 보유하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면 수익을 주는 구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불에 덤벼 드셨다가는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대선 테마 안 보시겠죠. 욕을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매수하시기는 힘든 자리고 뭐 단기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그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그냥 뭐 알아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덕성은 이제는 보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 테마들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주가 나는 이 사람께 잘 될 것 같아서 공략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새롭게 올라간 종목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크게 올라갈 거니까 신규 종목들을 발굴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양봉사스 이주연이었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4% 하락이고요. 코스닥 0.3%가량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빠지니까 역시 개인들은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지금 2,600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하는 모습이고 외국인 5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다가 오늘은 39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네요. 기관 쪽의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20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실적이 나왔. 1분기 매출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이제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인데요. 앞으로 LG전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차트상 저점 구간을 말씀을 드려오는데 12월 중순 이후부터 뭐 전기차, 애플카 관련된 이슈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22일 고점 영역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굳이 찍는다면 14만 원저리에서 저점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그 구간에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차곡차곡 모아가시되 박스권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10만 원 이하에서 상승을 20만 원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기간적인 조정이 필요할 뿐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상이 없다. 날로날로 강해지고 있는 가전과 TV 부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 깜짝 실적, 마찬가지로 가전과 TV에서 이익 창출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이제 철수, 떨어내면서 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롤러블 폰을 기대했던 구매자층도 있었지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적자 사업 부문을 이제 떨어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한층 상향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관망이지 장기적인 접근 가능하다. 적어도 14만 원 언저리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메모해 놓으시고 14만 원저리가 혹 박스권 횡보 속에 온다면 그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 구간에서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한원 시스템을 주셨어요. 한원 시스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등해 있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두각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지난해 3천억 수준의 영업이익이었지만 올해 73% 이상 성장한 5천억 원, 5,500억 원에 육박한 영업이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력도 15%가량 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한원 시스템,
한앤컴퍼니에서 인수한 지 7년 만에 이제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 지주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여기서 슈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펀드들, 사모펀드들에서 매수를 한 이후,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통상 5년 언저리에서 이렇게 기업 인수,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 그리고 바이아웃, 엑시트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7년 만에 엑시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더 상승한 거래 조건으로 매각이 될 경우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부 기간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현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이면서 관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분들께서도 이 매각 이슈가 한번 터지고 나면 마찬가지로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 전기차 모멘텀까지도 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는 한번 1차적인 수익 실현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마찬가지로 지난해 4분기 조금 부진했다,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역대 최고 1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는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6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당기순이익도 140% 이상 상승한 700억 원 정도를 당기순이익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1분기 실적부터 좋아지는 기업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업종과 상관없이 가능하면 1분기부터 좋아지는 기업들 찾아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기 매출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추세 하단을 딱 맞고 예를 들면 3월 말경부터 추세 하단부를 정확하게 터치를 한 이후 상승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18,500원 언저리 19,000원 이하를 다시 지지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아래다 걸어두시는데 걸어두셔도 매수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지는 않으셔도 좋다. 최근에 외인 그리고 연기금 중심으로의 기관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도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너무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분할로 접근하시고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ED 산업의 완만한 성장성도 조금 이 기업의 뒷받침이 될 겁니다. 조정도 조정만큼 다 지수 조정과 함께 반영이 되었고요. 1분기 매출 굉장히 좋다, 서프라이즈 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추세 상단부까지 간다면 전고점 영역이 22,000원도 꾸준하게 지금 이 완만한 성장성 추세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의견 가능하다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CJN입니다. CJN 같은 경우에 32만 원 고점에서부터 현재 14만 원 이하 언저리까지 좀 나왔습니다. 조금 얄궂은 추세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한 3월 초부터 가격적으로는 8만 원 언저리에서부터 차곡차곡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 구간 이제 13만 3천 원 언저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아주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코로나19 재유행, 재확산, 그리고 다시 한번 자가 진단키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장도 그렇고 오늘장도 그렇고 조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모펀드는 저점에서부터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수급적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도 13만 5천 원 아래에서는 일정 부분 모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아래에서 차곡차곡 매수, 분할로 매수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까지, 그리고 지난 정기주주총에서도
분기 배당을 확정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주가 급락 이후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 구간 횡보 기간에 대한 지루함만 조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할로 매수하시고 또의 배당금 관련해서는 이전 배당금 총액을 넘어서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시고 앞으로 그 배당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 시 매수하시자라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저점보다는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시장 상황이 재미가 없어요.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도 재미가 없다 보니까 고스란히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시총 상위주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상관없이 대체로 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락폭이 또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후장에 좀 회복을 좀 해주면 어떨까? 좀 도와주셔야 될 게 우리 기관분들께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외인만 정말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끄는데, 기간의 매도가 조금 적었다면 정말 더 가파른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또 그런 좀 바람입니다. 자, 보면은 삼성전자의 최근 움직임, 잘 움직이다가 한 며칠, 어제 오늘 조정이 좀 나와요. 삼성전자의 최근 조정을 또 보자면, 그간의 삼성전자의 상승을 이끌었던 외인들 5거래일 연속 매수였는데요. 기관들은 또 3거래일 연속 매도가 좀 나옵니다. 거기서 보자면 연기금은요, 정말 계속 매도. 3월 17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좀 어느 정도는 그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 때 좀 적당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매도를 해야지, 횡보하고 힘든 와중에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서 좀 반등을 깨하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이제 기간의 흐름을 보면은 답답함이 참 정말 넘쳐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하셔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외인들이 물량을 잡은 이후에 기관들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드려보자면 9만 원 넘어가면 그때 매수가 들어오려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수 포인트로 좀 따져보자면 3,200포인트 이상이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우선은 국내 증시에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잡아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또 다시 요즘에 보면은 그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주식보다는 가상화폐 쪽으로 상당히 넘어가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조금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유동성 자체를. 그래서 좀 빨리 시장이 좀 안정되고 또 기관들의 좀 매수 흐름 자체가 좀 돌아주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좀 종목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자면 하츠라는 종목 잘 아실 거예요. 하츠. 보통 여러분들 그 시청자분들 가정에서 쓰시는 그 주방 후드 있죠, 후드. 네, 이게 보통 하츠 제품이 가장 좀 국내에서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 제품도 굉장히 이쁘고 잘 만들죠. 근데 이게 하츠가 올라가는 이유를 고민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되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주택 공급 늘리겠다는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 맞춰서 어제 이제 그 박영선 후보와의 투표율을 보면은, 투표율 지지율 나이대를 보자면 40대, 50대 분들이 사실 박영선 후보 쪽도 많은 지지율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값에 대해 좀 예민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건설주들의 흐름이 좀
강한 모습들이 연달아 좀 많이 나오는 거고, 관련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계속적으로 포텐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체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그렇고 이래저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커지다 보니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고 꾸준하게 상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츠의 실적은 기본적으로 너무 튼튼한 회사예요. 작년에 그 상황에서도 정말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쉽게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언제 사야 되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은 나옵니다. 2월, 3월 초에 나왔던 이런 조정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를 터치하는 흐름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1차적으로 할 때 최소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매수해야 될 자리는 20에서는 이탈하거나 60에서는 이탈하거나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 오는 자리들. 현재 이 가격에서 말씀드려보자면 1,500원 아래 자리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내려온다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고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핫해졌어요. 빅히트 엔터인데 드디어 이제 30만 원을 다시 가려는 건가. 상장하고 나서의 움직임이 너무나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제 매수가가 오는 건가. 이제 중요한 것은 비버랑 그란데 그 두 글로벌 가수를 품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엄청나게 좀 큰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빅히트 엔터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 하나만을 가지고 매출 확대를 이끌어 왔었는데 신인그룹의 성장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럼 뭔가 이 리스크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대형 기획사에 대한 인수였는데, 대형 기획사도 진짜 엄청난 대형 글로벌 기획사를 인수해버립니다.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해버림으로써 완전 증권가들의 목표가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증권가들의 목표가 자체가 기본 30만 원대 이상을 계속 유지해버립니다. 그럼 주가는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앞으로 상승을 꾸준하게 할 거예요. 다만 이거죠. 매수를 또 역시나 이 가격에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대응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도 간단하게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거나 20에서 이탈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 자리로 매수, 손절 자리, 남들이 생각하는 손절 자리에 매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오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1차는 30만 원 기본적으로 찍을 것이고, 그 고생하셨던 35만 원 자리 있죠? 최고점, 상장했던 35만 1,000원짜리인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말 많은 자금을 넣으셨던 분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고, 우리 빅히트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좀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선 다시 시총 10조에 안착하는 흐름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양산업 급락하고 있어요. 진양산업. 그리고 진양화학 13% 빠지고 있고요. 진양홀리 11%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양홀딩스 요거는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진양자 들어간 종목 가운데서 다 빠지고 있어요. 밀리는 이유가 이제 오세훈 시장 테마주로서 주가가 그간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니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건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측하는 내용이고, 보통의 이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선거일 전날 웬만하면 다 파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바로 오늘 시가에 파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선거일 전날이나 한 일주일, 2주 전부터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 아무리 늦어도 보통은 선거일 전날
최소 보유한 물량의 절반 이상의 매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로 튀는 경우도 있어요. 당선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아침에 보통 아주 일찍 정리를 하시는 게 아주 정석입니다. 자, 근데 지금 많이 밀렸는데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이슈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상황 보시다가 잘 정리하시고 절대 이 종목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 관심 종목에서 탁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현대건설인데, 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공급 확대 소식에 따른 거예요. 따라서 건설주들의 꾸준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집값이 좀 안정화될까요? 오르기는 조금 제한적일 겁니다. 네. 갑자기 집값이 작년처럼 급등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보면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때마다 집값이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인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이 좀 확대가 되면서 또 물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집값이라는 것이 자산 증식에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주택이라는 게. 자산 증식에 활용이 될 경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좀 받아요. 그래서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주택 공급 확대를 할 것인지. 근데 작년에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우선은 어찌됐든 매출할때 포인트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동안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 종목 시그널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삼성 SDI입니다. 매출할 포인트가 좀 긍정적이고요.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80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네,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의 도전 종목 삼성 SDI였습니다. 자,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목표가는 80만 원, 손절가는 주지 않았네요. 자, 잘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오후장 들어서 좀 회복을 해줄지, 그래도 코스닥 쪽은 조금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 그래도 나타나고 있네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수 진행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